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불패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 증시의 조정, 차트 형태라든가 주가의 등락폭, 그리고 미국 증시의 움직임 이런 부분 봤었을 때 증시의 조정폭이 꽤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개인적으로 걱정이 강하게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느끼는 어떤 고뇌 그리고 걱정, 그런 부분들 공감이 좀 되시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 진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또 저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섹터는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여기야, 그리고 갈 수밖에 없어, 상승할 수밖에 없어, 또는 이 종목이겠죠. 그런 종목들만 지금 여러분들께 이 단기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너무 많이 이제 똑같은 섹터 종목 많이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려가지고 들으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제 방송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좀 지겨우실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에그플레이션이라든가 원자재, 그리고 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K 에스테틱, 그리고 전자담배, 최근에는 또 해운, 방산 이런 것까지, 원자력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래요. 사람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마음가짐이 편안해야지 이 주식을 할 때 내가 살짝 물려 있어도 편안하게 버틴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들하고 지인들하고 담소도 나누고 그런 가운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주가 올라가 있네, 내 생각이 맞았네, 또는 조금 내려가 있어도 잠깐 있고 내려놓고 마음가짐이 편해야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마음가짐이 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원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방송 듣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제 편안함, 그리고 평정심, 이거를 조금이라도 찾는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은 저는 방송 한 사람으로서 참 보람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증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미국 주식도 그렇고요. 그리고 해외 증시 한번 세계 쪽을 볼게요. 차트를. 나스닥 차트 이렇고요. 지금. 그리고 S&P 500 차트 이렇고요. 이런 차트들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곳에서 원래는 굉장히 이 반발 매수 심리라고 하죠. 저가 매수 심리. 이게 세다고 느낄 수 있는 차트지만,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각도를 만들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차트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은 전혀 제 입장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유리알처럼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하락의 형태가.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여기서 이제 내리는 거예요. 계속. 이 부분 잘 지켜주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그래서 대만 쪽도 한번 볼게요. 일본 쪽하고. 일본 쪽도 큰 그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미국 쪽하고 아시아 쪽하고는 살짝 그 지금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니케이 같은 경우도 비록 마이너스지만 양봉을 띄고 있다는 거.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이지만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 모습이에요. 독일은 그저 그런데 이건 유로스탁으로 봐야 돼요. 유로스톡으로.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양봉 치고 있어요. 양봉. 홍콩, 항생 전부 다. 그리고 코스피도 오늘 플러스 0.04%, 그리고 코스닥도 0.81%. 이제 너무 미국 쪽에만 의존하진 않는다. 하지만 미국이 글로벌 증시를 이끄는 아직도 이제 대장 국가니까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너무 미국 주식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액티브하고 매력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이 주식도 투자하실 때 쿠팡, 그리고 또 있나요? 하여튼 이것저것 많이 시도하는 그 기업 있죠? 예전에 카카오가 그랬고요. 카카오가 지금 주가가 빠진 이유도 이 시점에서 너네 새로운 사업 뭐 해? 그런 어떤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한국 쪽에서는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BTS가 대표적이죠. BTS를 토대로 해서 K-팝이 더 확장이 되고 있고, 더 확장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K-뷰티 말도 못하게 유명하죠. 그리고 K-콘텐츠, 오징어 게임이 이거 1등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지옥 나서 또 1등하고, 또 후속작, 이제는 계속 안정이 돼 있죠. 넷플릭스로 이제 K 콘텐츠는 안전하게 공급망을 이제 판로를 개척을 한 부분이죠. K 치킨, 이것도 치킨이 길을 열어가지고 이제 K 푸드 이쪽으로 또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반도체는 여러분들 말할 것도 없이 세계 넘버 원입니다. 가전도 그렇고요. 조선도 그렇고요.
중국, 일본은 제낀 지 오래고 중국이 살짝 이제 그 경쟁 상대인데 결국에는 중국을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리고 조선 업종 굉장히 화랑세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고요. 이 부분은 그 통신 쪽입니다. 통신, 인프라, 뭐 IT 쪽입니다. IT 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처럼 IT, 통신 인프라 잘 깔려 있는데 하나도 없죠. 그리고 1등이라고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글로벌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정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심지어 굉장히 우리는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중소형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부품 쪽에서 넘버원이더라.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정말 뭐 대한항공도 그렇고 뭐 LG생활건강, 다른 나라들은 월마트라든가 뭐 그리고 또 무슨 뭐가 있을까요? 업체들이 홈플러스 이런 업체들이 딱 잡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오면은 월마트라든가 그런 업체들 오면은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이마트 꽉 잡고 있잖아요. 시장. 롯데마트도 그렇고 이 소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LG생활건강 뭐 기타 그런 회사들 꽉 잡고 있잖아요. 한국이 그만큼 이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고 그런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정도 정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 정도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적으로 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는 미국, 중국 이런 데 말고는 또 어디가 있을까? 저는 찾기 힘들 것 같아요. 뭐 독일이라든가 다른 나라들 찾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심지어 자동차 쪽도 제조 쪽도 강하잖아요. 제조, IT, 뭐 피부, 미용, 음식 이제는 컨텐츠.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문화를 이끌어가는 국가가 결국에는 그 시대를 지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BTS 같은 경우는 지금 비틀즈하고도 이제 비교 대상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한국 문화는 K컬처 이런 부분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고 지금이 더 확대될 그 가능성이 훨씬 높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시작이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 한국 증시 는 굉장히 앞으로 유망해 보이고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우리는 지금 원화로 그대로 거래하면 되기 때문에 달러로 환전할 필요도 없고 또 비트코인으로 또는 다른 암호화폐로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한국 시간 거래 시간 맞추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저 예전에 뉴욕증권 거래소 이제 상장 주식 전문 트레이더로 일했을 때는 근무 시간이 일반인들하고 반대였죠. 저는 밤에 일하고 다른 사람들은 출근하고 퇴근할 때 다른 사람들 출근하고 그리고 한국 휴일 때 저는 못 쉬어요. 왜? 미국 증시가 열리니까 항상 그렇게 업무를 봐왔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한국 증시가 이제 굉장히 앞으로 좋아지고 상승하고 볼륨이 더 커지고 그런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거예요. 투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 증시의 볼륨이 더 저는 개인적으로 커질 거라고 봐요.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요 MSCI 보시면은 이머징 마켓 인덱스가 있고 MSCI 월드 인덱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여기가 지금 선진국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머징 마켓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속한 섹터가 지금 이머징 마켓 쪽의 지수에 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도표를 하나 뽑아왔어요. 크게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썼던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아니다 그거죠. 이산화탄소 그 배출량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뽑아왔던 자료인데 우리 한국 지금 어디 있나요? 사우스 코리아 여기 있죠? 지금 GDP 전 세계 점유율이 1.87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지금 앞서 있는 그쪽 오스트리아 한번 볼까요? 오스트리아? 여기 지금 선진국으로 편입된 국가들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불러주는 국가 한번 이해가 되나 보세요. 오스트리아, 호주 말고 그냥 오스트리아 아시죠 여러분들? 오스트리아 그리고 뉴질랜드는 이해하시려나? 하지만 오스트리아 저는 개인적으로 듣고 이해 안 갔어요. 그리고 스페인 이해 안 갔어요.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왜냐면은 지금 스페인 심지어 포르투갈도 있어요. 이쪽에 선진국 쪽에 이런 나라들은 예전에 금융위기 났었을 때 상당히 지금 물론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다시 모범국가로 올라온 케이스가 되겠지만 이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아직도 굉장히 어렵게 헤매고 있는 나라들인데 아직도 이 MSCI 선진국에 이 편입이 돼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저렇게 좋은 기업들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머징 마켓 물론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금융권 그리고 금융 외적으로 해서 굉장히 이 제도적으로 정말 뒤처져 있어요. 이 사고 방식이 관료들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 펀더멘털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펀더멘털만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쟤도
아이 뜯어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제도는. 근데 펀더멘털은 당장 뜯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십 년간 20년, 30년, 40년, 50년 이제 한국전쟁 이후로 벌써 50년, 60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 기간 동안 쌓아 올린 건데 제도야 뭐 한 2, 3년 잡고 국회에서 딱 해가지고 뜯어 고치면 되는데 이건 펀더멘털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 GDP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GDP 점유율이 1.87%예요. 그럼 아까 제가 좀 의아스러웠던 나라 벨기에도 있네요. 벨기에도 아까 거기 있었습니다. 벨기에 GDP 전 세계 점유율이 0.6%밖에 안 돼요. 스페인 1.59%밖에 안 돼요. 우리보다 작아요. 그리고 아까 그 오스트리아도 여기서 한번 좀 찾아볼까요? 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0.5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근데 저 MSCI 월드 인덱스에 포함이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덴마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경제 규모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넌센스한 부분이죠.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체인지가 일어나도 진작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오류 그런 부분들이 점차 교체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지 이 인덱스라는 거는 시장 상황을 잘 나타내줘야 되는데 지금 오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경제 규모만 놓고 봤었을 때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측면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지금 MSCI로 만약에 넘어간다 그랬을 때 디벨롭드 마켓 이쪽으로 넘어간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찬반이 나뉘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 28억 달러가 빠져나갈 것이다. 순유출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무슨 소리냐. 증시 당연히 선진국 쪽에 있는 부분인데 자금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찬반이 나뉘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중소형주라고 볼 수 있겠죠. 중소형주. 여기는 대형주 블루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계좌에 1억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사람이 6대4 또는 7대3 어떤 분은 한 8대2까지 비율로 대형주 쪽에 많이 몰아넣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공격적이고 정말 내가 주식의 신이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보통 일반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식을. 그러면은 이쪽에 있을 때 자금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이쪽에 들어왔을 때 많이 들어오겠어요? 당연히 이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를 뭐 계량적으로 뭐 몇십억 달러 나갈 것이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전 세계 펀드들이 1000억 달러가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적어도 700억 달러 넣고 여기에 300억 달러 조금 상황에 따라서 6대4 정도 조절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비율이라고 봐요. 이게 거꾸로 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만약에 MSCI 이쪽으로 저희가 이 선진국 쪽으로 편입이 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증시의 이제 볼륨이 커질 것이다. 커지게 된다면은 거래량이 이제 늘어난다는 부분이 되겠죠. 저는 미국 주식 트레이더로 오랜 기간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볼륨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한국 볼륨이 얼마나 작은 시장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 시장에서 4천만 주, 5천만 주 정도 되면은 그날 거래량 순위로 1위 먹어요. 그쵸? 하지만 미국 주식에서는 4천만 주, 5천만 주 이런 주식들 널고 널렸습니다. 여러분들 야후파이낸스닷컴이라든가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정말 4천만 주, 5천만 주, 1억 주, 2억 주 하루 거래량이 이런 종목들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나라 주식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부분에서 기업 분할, 이 물적 분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과거 미국도 그랬어요. 그리고 툭 하면은 저 거래했었을 때 툭 하면은 얘네들 스플릿이라고 해가지고 주식 분할시켜버려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과도기입니다. 왜? 볼륨이 커지려면은 그만큼 그 발행 주식수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시나리오가 계속 앞으로는 일어날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그 부분을 리더로 일을 하면서 몸소 제가 봐왔기 때문에 너무나 자신있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증시 볼륨이 더 커질 것이고 우리나라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 펀더멘털 요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뭐 수출이라든가 교역, 국내 총생산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수출하고 교역 이 부분만 말씀을 좀 드려도 국민소득 같은 경우는 3만 한 2천 달러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신용등급, 국가 신용등급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높아요. 우리나라가 아마 무디스 기준으로 해서 뭐 AA2 정도 될 거고 일본이 그 정도 한 A 정도 될 거예요. A1이라든가 뭐 그 정도. 지금은 뭐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보는 거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전반적인 이 여건들이 좋아지고 MSCI 증시 이제 편입이 되고 지금 이 부분이 계속 전 세계에서 논의가 계속 예전부터 되었던 부분이에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2023년이나 2024년 이때 정도 되면은 이 사우스 코리아 이 MSCI 지수 편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좀 길게 보면 2년 그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너무 지금 상황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좋은 기업에 투자했다 그렇게 보시고, 지금 아까 이제 제가 차트 보여드렸듯이 어저께 이 나스닥 같은 경우 2.88% 마이너스고 그냥 완전 찍어 내려버렸잖아요. 그리고 S&P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아시아 쪽 움직임 한번 보세요. 미래는 아시아다 이런 말 예전에 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 시대가 지금 오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홍콩 쪽이라든가 그리고 뭐 항생 이런 것들 올라가는 거 보세요. 지수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미국 주식하고 움직임이 확연히 틀리다는 거.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한번 보시면 코스피가 세네요. 그렇죠? 이렇게 뚫고 올라오잖아요. 약세를 보일 것 같으면은 이 자리에서 요 라인을 절대 깨지 않고 다시 무너 내려와요. 어저께 살짝 들어 올렸죠. 그러다가 다시 오늘 이 부근 이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뚫고 나가는 거 보세요. 이 힘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 증시가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하고 별개로 올라가겠다 이렇게는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큰 트렌드 안에서는 일단 굉장히 작은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미시적인 움직임만 봐도 얘네들 독립적인 성향이 조금씩 나타나는구나. 그 시점만 강하게 주가가 미국 증시하고 디플레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만 저희가 잘 타이밍 잡으면은 저희는 그때부터는 정말 좋은 날이 이제 계속 올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장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2744 이 부분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많은 정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지수가 몇 포인트가 뭐 4,000포인트가 적정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트레이더로서의 어떤 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이전에 저점이었던 3,400포인트 그 위 수준에서는 주가가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이제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뭐 앞으로 이제 산업은 가상화 지능화, 무인화 이 세 가지 테마에 의해서 이 시대가 이끌어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 신산업들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또는 종목에 대해서 계속 강조 많이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그리고 지금 같이 이렇게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섹터가 너무 좋다. 이 섹터밖에 없어. 이런 종목들 지금 마찬가지죠. 뭐 에그플레이션, 원자재, 그리고 또 뷰티, 방산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한 7개 섹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 종목도 그렇고 이런 유튜브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이 가격까지 완전 때려버리잖아요. 이런 유튜브가 흔치가 않아요. 근데 그만큼 저는 이제 자신이 있었고 여러분들 이제 보시고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그런 측면에서 틀렸을 경우에 반대급부적으로 이제 저한테 많은 비난이 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정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었으면은 참 좋았을 것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여튼 방송한 부분은 그래요.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증시도 어느 정도 우려와 다르게 좀 안정감을 찾고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닥 0.86%도 흐름 좋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좋은 주말 보내시라고 이 방송 보시면 그래도 좀 마음에 희망을 가지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록 여러분들에게 이 증시에 대한 뭐 섹터가 어때요, 종목이 어때요 이런 부분 말씀은 좀 안 드리겠지만 이전에 충분히 제 기존의 유튜브 통해서 다시 한번 궁금하신 내용들 찾아보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다 드려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굉장히 유익하고 그런 디테일한 그런 이제 정보 컨텐츠 올릴 수 있도록 말씀 많이 드릴게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댓글 많이 주세요. 댓글 주시면은 저도 이제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짧게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방송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불패였습니다. 감사합니다.